네,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90페이지 납세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납세지라는 거는 납세를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 세무서가 어디냐, 거기다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죠. 자, 이 기준은 뭐냐면 대원칙은 사업장별로 과세를 해야 하는 거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업장을 어디에 몇 개를 가지고 있건 간에 각 사업장마다 모든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각각 별도로. 자, 490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납세지는 납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줄에 관할 세무서를 결정한다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상가 엄청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부자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저기 상가를 막 임대하고 있겠죠. 우리 건물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상가가 있는 장소마다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씩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업장별 과세 원칙입니다. 자, 밑에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사업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업장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개념이 쭉 나오고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중 사업장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래가지고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특별한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릴 테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출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장이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랫줄 볼게요. 단순히 업무 연락만 하거나 아니면은 원자재나 중간 제품의 생산만을 위한 장소이거나 단순히 보관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됐죠? 자, 사업 유형별 사업장 보겠습니다. 뭐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조업 볼게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에요. 제조가 완성되는 곳이 사업장이고 그곳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괄호 안에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거나 용기에 충전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제외입니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예요. 이런 거 이제 말 실수로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 491페이지. 자, 우리 건설업은 여러분 재화였어요, 용역이었어요? 용역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건설업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건설하는 그 건설 현장이 뭔가 사업장일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왜냐면 나의 건설 현장은 여기저기 될 수 있고 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로 건설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그곳이 바로 사업장이에요. 건설 현장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법인이다.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 법인의 주소가 사업장인 거고 개인 건설업자다. 그러면 개인이 업무 총괄을 하는 사무실이 있겠죠. 어떤 사무실. 거기가 이제 사업장이 된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운수업하고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사항.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살펴드렸었는데 부동산 매매업 하고요. 부동산 임대업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부동산 매매는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건물이나 토지 공급하는 거니까 재화를 공급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는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자, 부동산 매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부동산인 것 뿐입니다. 건물, 상가, 토지 이런 거일 뿐이야. 그럼 나는 그 건물이 내 사업장이겠어요? 아니면 그 팔고 있는 나의 사무실이 내 사업장이겠어? 그쵸?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법인이 하면 해당 법인의 등기부 소재지가 되는 거고요. 아까 건설업하고 딱 똑같아요. 내가 개인인데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면 총괄하는 장소, 사무실이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는 그 임대하는 그 장소가 바로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자, 부동산 임대인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예요. 부동산 등기 소재지입니다.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바로 사업장이 되는 거다. 됐죠?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잘 나와요.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 볼까요? 이게 말이 무인 자동 판매기지 뭡니까? 이거 자판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판기에 커피 뽑아 먹고 캔 음료 뽑아 먹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업장이 자판기가 있는 곳이 사업장이라면
전국에 사업자 등록증이 몇 개나 있겠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무인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업무 총괄하는 장소, 그러니까 자판기 설치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는 나의 사무실, 거기가 이제 사업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업장들에다가 그 주소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만약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자, 대표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고. 자, 3번에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신탁의 경우 이거 안 볼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직매장, 하치장 볼게요. 자, 여러분 직매장은 사업장이고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얘는 사업장이야.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하치장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직매장이란 나의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예요. 이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한편 492페이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그냥 보관만 하는 데가 하치장이에요.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다. 됐죠? 또 임시사업장이 있습니다. 임시사업장은 말 그대로 임시예요. 임시. 그러니까 잠깐, 며칠. 이게 주로 뭐 있냐면 여러분 무슨 막 저런 거 있잖아. 박람회 같은 거. 무슨 뭐 이제 뭐 포장기계 박람회라던가 뭐 베이비 페어 이러면 뭐 관련된 용품 회사들 막 다 모이잖아요. 커다란 코엑스 이런데. 그런데 우리 회사가 조그마한 부스 잠깐 며칠 동안 차려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임시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임시사업장은 나의 본래 사업장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 얘는 지금 사업자 등록한다 안 한다? 아니다.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자,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한 칸 내려오세요. 만약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하려면 10일 이내에 개설 신고를 하는데 이걸 뭐 안 해도 돼요.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데 10일보다 좀 길게 한다 그러면 그냥 이제 설치 신고했다가 폐쇄하면은 또 폐쇄 신고하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대원칙이 뭐라고요? 사업 장별 과세 원칙이 대원칙이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곳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대원칙인데 이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이제 거래처 사장님 중에서 진주에 꽤 된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제 막 시커먼 애벌레 같은 옷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아웃도어 막 이런 거, 롱패딩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한창 유행했던데 진주에서 아웃도어 매장을 하시던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도 이 매장을 하나 더 내셨어요. 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A라는 사장님이 사업주가 사업장을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주에도 하나 있고 부산에도 하나 있고.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진주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증 하나 하고 부산에도 해당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하나 해야 되겠죠. 그게 사업장별 과세 원칙입니다. 자, 얘네의 매출 매입을 살펴봤더니 진주에는 이번에 매출이 하나도 없었대. 빵이었어요. 근데 매입은 100원만큼 한 거예요. 자, 이거 세액으로 고칠게요. 매출세액, 부가세 이야기 하는 거니까 매입세액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주 사업장에는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니까 매입세액만 100원이 있으니까 100원 환급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해줘요. 맞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래징수를 더 당한 거니까 그것만큼 환급을 해줘요. 자, 부산에는요 이번에 매출을 뭐 500원어치 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매입은 하나도 안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매출세액을 500원만큼 납부해야 되죠. 자, 근데 A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진주 것도 내 거고 부산 것도 내 건데 지금 진주는 100원을 지금 환급 받으려고 기다려야 되고 부산은 쓸데없이 500을 내가 더 내야 되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어차피 내게 내 건데 다 내 건데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냥 나 400원만 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 중에 하나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방법을 쓰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겠다. 이게 바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A 사장님은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해서 계산된 이 납부세액을 퉁치기 해가지고 한 번에 400원 내면 끝이에요.
되게 좋죠? 이게 바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의무들이 있거든요. 어떤 의무들이 있냐면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야 되고요. 세금계산서 수취도 해야 돼요. 내가 물건 사올 때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돼요. 과세기간에 맞게. 또 부가가치세 계산된 걸 어떻게 해야 돼?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의무 중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다 별도 해야 돼. 그래서 진주가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지가 다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지가 다 해야 돼. 부산이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다 하고 사업자 등록도 별도로 다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지가 다 해야 돼요. 다만 납부만 합쳐서 할 수 있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지. 아니, 어차피 다 내 거라니까? 어차피 다 내 거야, 내 거. 그냥 싹 다 모조리 다 합쳐주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사업자 단위.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자 A를 기준으로 쌍그리 다 모아서 하는 특례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예요. 안 어렵죠? 그럼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쌍그리 다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쌍그리 다 몽땅 다 본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죠? 요 두 개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쌍그리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반 의무는 쌍그리다. 그럼 얘는 사업장은 나눠져 있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도 하나로, 세금계산서도 하나로, 신고도 하나로, 납부도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다. 교재로 정리할게요. 492페이지입니다. 자, 요 부분은요. 우리 조금 있다가 할 내용하고도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이 492페이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제가 지금 두 개만 들었지만 사실은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개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렇죠? 둘 이상인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 총괄해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가 있다. 쉽죠? 자, 주된 사업장은 뭐냐? 주된 사업장이 어디냐?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 나의 주된 사무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인은 지점, 개인은 분사무소도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얘는 본지점 모두 다 주사업장으로 해서 합쳐서 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사무소, 분사무소 몽땅 다. 자,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줄 볼게요. 총괄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총괄 납부를 내가 2기부터 하고 싶다. 우리 과세기간이 1기, 2기로 나누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2기부터 나는 총괄 납부 하고 싶다. 그럼 2기 개시 20일 전이 언제예요? 6월 10일이네? 요때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거는 신청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세무서에서 오케이 너 해라 이렇게 승인나는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효력 493페이지. 총괄납부의 효력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 즉부터 볼게요. 효력 총괄납부 다섯 번째 줄에 즉. 각 사업장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따로 계산해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서로 합산 또는 상계하여, 상계가 퉁친다는 얘기죠. 그 잔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 두 줄 아래 총괄납부는 납부에만 국한되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다 따로 해야 돼요. 자, 재화의 공급의제 적용비제 이건 조금 이따 볼 거고 넘어가세요. 495페이지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 자, 의 네 번째 줄. 사업자가 본사에서 총괄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밑에가 비교해서 잘 나와 있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 사업장의 총괄 납부만 가능한데 사업자 단위는 신고부터 몽글이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얘도 신청하는 건 똑같아요. 승인 필요 없고요.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사업자 단위의 효력 볼게요. 사업자의 본점 혹은 주사무소에서 부가세를 총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단일화할 거고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치를 본점에서 몽글이 다 할 수 있다. 싹 다 할 수 있다. 됐죠? 넘어갑니다. 496페이지. 이거 지금 비교표입니다. 비교표 비교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교 따로 할 필요도 없어. 지금 얘기가 끝났는데 뭐 어렵지 않죠? 494페이지에 예제를 볼 건데 이거 예제도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보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납부세액과 총괄납부
시의 납부세액을 각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진주 사업장이고 여기가 이제 부산 사업장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진주 사업장에 이제 얘네 따로따로 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따로따로 낸다. 그럼 진주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되잖아요. 매출세액 얼마? 12만 5천 원에서 매입세액 얼마야? 7만 원 빼면 되네. 그럼 얼마예요? 납부해야 될 거? 5만 5천 원 납부하면 되죠? 자, 부산은 볼까요? 매출세액 2만 5천 원에서 매입세액 7만 5천 원 빼면 되네. 얼마예요? 5만 원 환급 나오네. 만약에 따로따로 하면 5만 5천 원 너는 내고 부산은 5만 원 환급 받으면 돼. 근데 이랬더니 우리 사장님 야 이게 뭐한 짓이냐. 그냥 합쳐라. 다 내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쳐서 5천 원을 몽글이다 총괄납부 신청하면 5천 원만 내면 끝이다. 됐나요? 이게 결론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 밑에 있는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각각 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합친 게 총괄납부 사업장의 세액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여기 구글이 절절히 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래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안 했다면 진주 사업장하고 부산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에요. 대표가 똑같든 안 똑같든 상관없이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별개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던 재고를 부산으로 넘겨줄 때 마치 다른 사업장으로 넘겨주듯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하듯이 직매장 반출 보이나요? 제조장 반입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제조를 부산한테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원칙이에요. 왜냐면은 공급한 거니까. 나의 재고를 너한테 팔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출도 잡혔고 여긴 매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면 주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면. 그래서 지금 풀이에서 총괄납부 세액할 때는 얘랑 얘가 없다 치고 계산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근데 결론은 똑같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원래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진주하고 부산하고 각각 거래를 할 때는 다른 사업장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도 끊고 재고를 판매하는 것처럼 팔고 사고 해야 돼요.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어차피 납부를 퉁치게 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야 너네 둘이 재고 주고받고 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 끊지 말자. 그냥 공급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없이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거 오케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인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되게 가볍게 넘어왔는데 연습 문제 풀고 뒤에 더 심각한 거 나오거든요. 다음 이슈 넘어갈 거예요. 일단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있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돼. 지금 이해 안 되기 때문에 30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연습 문제 멈추고 풀어보세요.